네, 자,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그 야간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엠벤골드 매니저 한규수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을 제가 열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요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롯데 LG 디스플레이죠. 요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별도로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들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고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5G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여행주 같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아까 4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런 5G라든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녹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대비 대시세주 모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앞에 그 유튜브 방송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세 종목을 좀 분석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시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앞에 방송을 녹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가셔서 보시기 바라고, 결론은 시장이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서 약간의 기간 주종을 보면서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체크를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꾸준하게 소개를 드리고 분석을 드리고 있는 대형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에요. 이미 이 종목은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 첫날 움직이는 날부터 제가 무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그랬던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죠. 우상으로 갑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이제 이 현대오토바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아까 나타났고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형주들은요,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세가 빨리빨리 안 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갖다 돌림 주고 기어 갖다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구간들을 이겨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강조드린 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현대차라든가 기아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약한데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에 이어서 그 뒤를 이어가는 차세대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애플카라든가 이런 대규모 I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테슬라, 모터스, 현대차가 모두가 지금 참여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또 하나의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고, 유일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의 흐름은 오히려 현대차라든가 기아보다도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반등의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거는 지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2900에서 3000선에서 박스권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3000선 부근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오늘 3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3000포인트. 이미 2900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3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빠져요. 그리고 저항선에서 매물을 받고 지금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미미하게라도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가는 종목이죠.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이고 강세장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장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그죠?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치명률 자체가 낮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전반적인 반등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때는 이런 실적과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고 이렇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더 점진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분명한 것은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은 아직도 점진적인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설령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자율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지금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현대 오토앱의 주가는 중기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앱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은 중기적인 전망 자체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박스권 상대에서 약간 매물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 오토앱 이렇게 분석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를 분석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참, 아까 그 현대 오토앱으로 분석을 드릴 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요게 외국인 차트고요. 요게 기관 차트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야금 들어옵니다. 그죠? 기관 투자가들 야금야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들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미하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앱도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점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점을 체크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차. 예, 좀 분석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가 지금 답답합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현대차 지금 차트를 좀 늘려놨는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분석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수급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미미하게 들어와요. 그죠?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기관들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은 매도하다가 기관들 들어올 때 매도가 들어오다가 이제 매도가 멈췄어요. 매도가 멈춰서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현대차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만들어냈고,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수급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지수가 우상향으로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만간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여기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대차는 너무 저평가를 했어요. 물론 다른 뭐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차만큼 못 간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대비 저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종목이 현대차예요. 못 갔던 이유가 뭡니까? 지수가 못 갔기 때문에 못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지수가 오늘 3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3000선 회복을 한 상태에서 저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현대, 기아, 정차주가 전기차 시장에 이제 좀 더 올인할 것으로 일단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큰 상태에서 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라서 성장 가치가 큽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선방을 한 게 바로 현대, 기아차거든요.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가서 못 갔던 현대, 기아차는 이번에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초동이거든요. 초동기. 그죠? 자, 초동기입니다. 이런 구간은 우리가 무수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뭐 투자금이 좀 크시거나 좀 안정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이미 앞서 언급해드렸고 이미 시세가 났었던 종목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조금 나긴 난 상태입니다만, 얘도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얘는 자 이렇게 갔죠. 이 큰 박스입니다. 큰 박스. 큰 박스에 가서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대형주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현대오토모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현대차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현대차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저점을 찍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바심이 내지 않고 좀 안정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이제 지켜보고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요. 가기 전에 한번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뭐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들은 조금 오른 게 좀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움직입니다. 답답하죠? 예, 그러면서 가는 게 대형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삼상 만들어 놓고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서 가서 이제 여기서 좀 매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냥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대형주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직전에 녹화해드렸던 그 유튜브 내용에는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같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제가 분석드렸고, 오늘은 제가 5G 관련주들까지도 분석드렸습니다. 걔네들 시간 가지고 보셔라라고 제가 분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가는 장세고 중소형주들도 같이 가는 장세이면서 앞으로 주도주도 나오고 선도주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내년 증시, 내년 2022년 증시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중기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승부수를 뛰어볼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오토모티브, 현대차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시면 자,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역사적인 저점을 이미 한번 깨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추세가 회복이 됐고 그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른컨대 현대오토모티브, 현대차, LG 디스플레이는 단타 종목이 아니고 대형주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는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OLED TV가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OLED TV, OLED TV, O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조롱을 했다고 하죠. 차라리 후지산을 물구나무 서고 올라가겠다. 그딴 개소리를 일본 애들이 한 겁니다. 그걸 LG가 OLED TV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기술입니다. 현재 OLED TV의 LG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99%입니다. OLED TV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TV 시장에 OLED가 자리매김한 것이고 삼성도 QD OLED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아시죠? 삼성과 지금 LG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삼성도 LG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지금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시장 TV가 대형화되고 있고요. 대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OLED 같은 고품질의 그런 TV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OLED TV 시장은 최소 내년 이후까지 장기적인 성장세가 이주고 내년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 수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데 현재 요구간부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기관들도 강하게 들어왔다가 관망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연기금도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진익이었던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못 가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시세가 지금 강하게 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종목의 특징상 만만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하게 성장 가치를 보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출렁거림이 제가 보기엔 여기 이 정도 선에서는 직전 거치에서 물량 받은 것 같고요. 곧바로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곧바로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좀 더 기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차트보다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중기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진이기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탄력이 좀 붙을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 번 정도 계속해서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LG 디스플레이 아직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대형주들 중에서 그나마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현대오토모티브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께 분석을 드렸고요. 이미 소개해드렸었던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워낙에 저평가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증권주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강세장이 나오게 되면 증권주들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일단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내용 꼭 참고하시 바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더 강조로 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대형주가 조금 뭐 더디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중에서 여행주 중에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이제 노랑풍선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여행주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여행주들과 더불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항공주들 있죠? 항공주들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일단 여행주들인데, 자, 이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 이미 앞에 녹화해서 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시간은 걸릴 겁니다. 만 예상치 않은 시점에서 터질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미크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 치사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파력은 엄청나게 센데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다가 뭡니까? 감기 수준으로 끝날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독감도 아니고 감기로 약화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드 코로나가 서서히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한 여행주들은 아직도 전 세계가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셧다운을 하는 나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셧다운하는 나라고 이제 봉쇄 정책을 단행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처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나라들 중에서도 봉쇄 정책을 단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나라들도 지금 이제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가 서서히 강화될 수 있고요.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오미크론보다 치명률이 현격하게 높은 그런 코로나가 등장하게 되면 여행주니 위드 코로나 관련주 말고도 다른 주식도 다 팔아야 돼요. 그때는 증권시장 힘듭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2년에 걸쳐서 인류가 코로나 쌓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상당히 갖췄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주라든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시장 전면에서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대형주들은 그런 식으로 관심 가지면 되고요. 이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노랑풍선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GK야 강원랜드, 그리고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겁니다. 우리가 본격 시세는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돌발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관심도 갖자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5G 관련주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5G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조짐이고요. 해외에서도 5G 투자가 미국을 선두로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게 되면 그에 따라 수혜주로도 부각되는 게 5G예요. 그래서 5G 관련주 오늘 반등은 일시적인 호재에 의해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중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섹터에서는 위드 코로나 5G 관련주들 다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하고 5G 관련주는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한 녹화 내용 중에 유튜브에 2022년 대비 대시세주 모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요 방송은 아까 보셨던 대형주 세 종목에 대한 리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지금 이 시장은 내년 2022년 장세를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대비해 볼 만한 시장이니까 자신 있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